안녕하십니까. 농사쌤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밭장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장만 하려면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죠. 보통 심는 시기가 남부지방은 보통 4월, 우리가 이제 하순경에 이제 많이 심죠. 하순경에 많이 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상순에서 중순 이렇게 많이 심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심으려면 밭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으려면은. 그래서 보통 한 보름 전에, 한 15일 전 이때쯤 미리 이제 밭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밭에다 이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고구마 필요한 양분을 골고루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줘서 이제 갈아엎어서 이랑을 만들어서 멀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밭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 품종도 이제 일단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품종을 심느냐. 보통 고구마는 크게 품종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물고구마 이런 형태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밤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호박고구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토양을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고구마 살기 좋은 이런 형태로 밭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에 이제 산도를 이제 pH를 일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밭에 흙을 떠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이제 분석을 해주고 12처방서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여기 이렇게 한 15cm나 이렇게 좀 파서, 이게 파서 흙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삽으로, 보통 전문적으로 파는 거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 부분을 파서 여기 이렇게 파서 이제 골고루 섞어서 1kg 정도 이렇게 해서 밥 번지 쓰시고, 여기 이제 지원 쓰시고, 나 고구마 농사 짓는다, 여기 표기를 하셔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셔가지고 기술센터 갖다 주면 분석을 다 해가지고, 여기 현재 토양 상태가 이러니까 비료는 뭐를 얼마 줘라, 이렇게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표준 10이랑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고구마가 잘 자라는 조건, 우리가 이제 먼저 토양 pH를 맞춰야죠. 고구마가 잘 자라는 조건, 일반적으로 거의 국내 토양은 거의 고구마 자라는데 별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pH가 4.2에서 여기 이제 8.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pH가 낮으면은 산도가 높다 그러죠. 토양 산도가 높다. 산도가 높다 그러면 pH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도가 낮을 경우에는 석회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석회고토 이런 거를 시비를 하셔가지고 pH를 좀 끌어올려야죠. 올려서 산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춰진다는 거는 숫자가 올라가는 게 산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좋아하는 양분을 넣어줘야 돼요. 양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 좋아하는 양분 보통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기물. 책에 보면 여기 유기물 오가닉 메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질소 같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농사 짓던 땅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질소를 이제 5.5kg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5.5kg은 요거 이렇게 나오면,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요소를 넣는데 그럼 얼마나 넣어야 되냐? 5.5kg를 넣어야 되냐? 그거 아니죠. 요소가 이제 질소 함량이 몇 프로죠? 요소 포대에 보면 적혀 있잖아요. 46%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보다 조금 더 넣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소로 넣으실 때는 12kg 이렇게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삼비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인삼비료도 요건 한 6.3kg 요 정도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삼비료는 일반적으로 용가린 이렇게 많이 이런 걸 비료를 하는데, 이게 인산 함량이 그렇게 안 높아요. 용가린 같은 경우는 인산 함량이 20% 정도 되죠. 20%. 이렇게 20%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6.3%를 맞추려면은 31.5kg 이렇게 넣으시면은 맞습니다. 6.3kg가 되면 성분량으로. 그 다음에 고구마에 상당히 중요하죠. 가리 성분이 있는데, 가리 같은 경우는 15.6kg 일반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표준 12량입니다. 이렇게 넣는데, 요걸 우리가 염화가리로 이제 넣을 경우, 염화가리는 여기 가리 성분 함량이 60%죠. 60%이기 때문에 염화가리로 넣을 때는 26kg 이렇게 넣으시면은 15.6kg 이렇게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구마의 모양을 이제 좋게 해주고, 요게 나머지는 다 아시죠? 모양을 좋게 해주고, 자, 이제 가리가 부족하면 우엉 모양으로 고구마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리가 적정하게 양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고구마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고구마 수확하다 보면은 요 끝이 이렇게 빠지는 고구마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수확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가리가 이런 거는 뭐 극단적인 예고 거의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기, 고구마 비대기가 보통 8월에서 이제 9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9월달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 가리를 좀 적절하게 잘 시비를 해주면 요게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모양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수확량이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이제 모양이 품질이 좋게 이렇게 빠지죠. 어느 비료 성분보다 고구마 농사 짓는 데는 가리 성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기물이죠, 유기물. 퇴비죠, 퇴비. 퇴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퇴비를 넣으실 때는 완전히 부숙이 된 것, 발효됐다, 그죠, 발효. 뭐 술 발효되듯이 이제 완전히 부숙된 이런 퇴비를 쓰셔야지,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쓰면 가스장애도 발생할 수도 있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요걸 먹이로 삼는 우리가 땅속에 땅강아지라든지, 굼벵이라든지 이런 개들이 있으면 나중에 고구마 이렇게 수확하면 여기 막 파먹어가지고 막 모양 이상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양에 우리가 밭장만 할 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벌레 잡는 병해충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밭장만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던 땅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같으면 퇴비를 한 1톤 정도 넣으시면 돼요. 1톤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금방 개간한 땅 같은 경우는 좀 더 넣으셔야죠. 1.5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금방 개간한 땅 같은 경우는 9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9kg 넣으려면은 요소 비료로 넣으려면은 한 9.6kg,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 인삼 비료 같은 경우도 그냥 9kg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인삼 용가린 기준으로 넣으면 한 45kg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45kg. 가리는 24kg 이렇게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죠.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으시면은 염화가리로 하면 요것도 한 40kg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40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로타리 치죠. 바짝 건조한 상태에서 치는 것보다는 습도가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로타리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료도 이제 비료빨도 잘 받고 훨씬 낫기 때문에 약간 습도가 좀 있을 때 이때 미리 좀 만들어가지고 이랑을 만들어서 멀칭을 해놓으면 훨씬 밭장만 수월하죠. 지금 이제 고구마 농사 짓다 보면은 고구마 주산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저 밑에 가면 해남, 그다음에 저쪽에 충남 쪽 서해안 쪽 가면 태안 이쪽에 많이 나오고, 경기도 수도권에는 뭐 여주 이쪽에 이제 고구마가 좀 많이 생산하는데 여기가 주로 황토 땅이죠. 황토 땅이 많아가지고 이쪽 좋다고들 뭐 얘기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붉은색이 나오는 거는 철 성분 중에 산화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고구마에. 사람 피가 붉은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 뭐 빈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 성분이 이게 이제 철 성분인데, 이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고구마에 철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선 고구마 때깔이죠, 때깔이. 색깔을 보면은 이 황토 땅에 난 색은 붉은 빛이 좀 진하게 선홍빛이 해가지고 아주 이제 맛있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철분이 없는 땅에서 재배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물론 품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옅죠, 그냥. 붉은빛이 옅어요.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황토 땅에서 재배하는 고구마가 훨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질소인산 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기물 이렇게 뭐 설명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영양 실조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에 가장 필요한 게 요거 위에 철도 상당히 중요하고 칼슘도 상당히 중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고구마에 보면은 요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런 뿌리, 요거는 이제 뿌리 털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깊게 여기 이렇게 파여가지고 쏙 들어가서 여기 이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게 많이 나오는 땅은 칼슘이 부족했을 때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슘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쁘게 이제 고구마가 잘 빠지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농사 지을 때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중요한 게 마그네슘 고토 성분이라서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비료를 주면 뿌리에서 물하고 양분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햇빛을 입혀서 강합성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강합성을 하는 게 엽록소가 있잖아요. 엽록소에서 강합성을 하는데, 엽록소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 여기 마그네슘이죠. 여기가 없으면은 강합성이 제대로 안 일어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그네슘도 부족하면 아까 칼슘하고 마찬가지로 요게 모공이 깊게 이게 그래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리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마그네슘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리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토양 중에 적절하게 있을 때 고구마가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그네슘하고 가리가 고구마 농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미량 요소 중에서는 망간도 중요한데, 망간 성분도 여기에 부족하면은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 시비용 비료 같은 데는 망간 성분이 없어요. 이걸 뭘로 주느냐? 4종 복합 비료라고 했어요. 4종. 제4종 복합 비료. 4가지가 들어있는 복합 비료가 이게 아니고요. 제4종 복합 비료라 그런 거는 질소인산 가리 거의 16대 원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비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비료인데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물 줄 때 같이 해서 간주를 해서 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쓰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구마에 필요한 양분을 골고루 다 줄 수 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에 이제 우리가 질소, 인산, 카리, 유기물 이렇게 많이 집어 유기물에 군뱅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뭐 땅강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갉아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밭장만 할 때 잎제 넣으시는 게 좋죠. 사용하기 편리한 잎제. 여기 보면은 팡, 싹, 충, 싹 요런 잎제가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토양에 있는 나쁜 병이라든지 특히 병의 밀도를 줄여주죠. 어떻게 보면 뭐 토양 뭐 소독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유충 같은 경우, 성충은 잘 안 되겠습니다. 특히 유충 같은 경우는 이게 밀도를 확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 성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성분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유기농업 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사 지을 때 비료 농약 안 쓰고 이제 한 농사 지을 때 하는 이런 제품이 유기농업 자재죠. 이 제품 미생물 제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 성분이 보면 트리코더마, 하지아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우리 백강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뷰베리아 바시아나 균이 이제 들어가 있죠. 벌러지가 먹게 되면은 독소가 체내에서 독소가 독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밀도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얘는 이게 먹게 되면 이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벌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 있죠. 동충하초.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얘가 보면 여기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게 뭐 사람이라든지 가축에는 전혀 해가 없는 이런 제품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1.5kg인데요. 300평에 하려면 이거 3봉 정도 넣으시면 돼요. 3봉. 요건 한 개 가지고 하시면 100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밭장만 할 때 같이 넣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까 이제 유기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기질 중에서 이제 좀 고급 비료가 있어요. 이게 이름도 좋아요. 이름.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옥한 오가닉. 비옥한 오가닉 13 이렇게 되는데, 이 비료의 특징은 우리가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성 아미노산. 이해가 잘 안 가시겠는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털 있잖아요. 이런 털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한 8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웅모분이 한 80%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골분 같은 건 뼈죠. 뼈 구워서 이제 가루를 내서 골분이 한 5%가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랑베나이트라 그래 들어는 보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랑베나이트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바다에 있던 땅이 융기작용에 의해서 이제 육지로 뚝 올라오죠. 그러면 바닷물이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다가 여기에 증발이 되고, 여기 바닷물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증발되는 요 땅이 이제 이게 흙이 덮여지면서 이게 눌러져 가서 토양 중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게 암석화가 된 게 이게 랑베나이트예요. 랑베나이트. 얘를 분쇄해서 만든 요게 이제 비료가 이제 랑베나이트입니다. 고급입니다. 고급. 요 비료는 원래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까지도 효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효과가 길게 나오는 이런 성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랑베나이트.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청정지역, 특히 이제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위에 자라는, 주로 이제 북빙양에 자라는 그쪽에 요 해조품들을 말려서 요걸 퇴비로 만든 요 이제 해조 분말까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만 고급 퇴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 고급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게 꾸준하게 가지고 한 작기, 그 다음에 일부 성분은 그 다음 해까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비옥한 오가닉. 이 제품은 300평에 한 10포 정도 쓰시면 돼요. 10포. 150kg 이렇게 10포.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갈아서 이렇게 땅을 만들게 되면은 고구마에 적합한 양분은 거의 공급되고, 고구마를 긁어 먹고 품질 나쁘게 하는 굼벵이라든지 땅강아지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그다음에 고구마에 보면 그 흑색 썩은병이라든지 이런 병 같은 거 있잖아. 그 껍데기 옆에 좀 썩고 요런 거를 균들 있잖아요. 요런 밀도를 줄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품질 좋은 이런 고구마를 이제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주는데, 평삭충삭 비옥한 오가닉 13
이걸 같이 써주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이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